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13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드디어 손가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오브 리그 테머스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연장에 교체 투입되었는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그전까지 존슨, 베르너, 메디슨, 무어 등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오브리그 테머스에게 밀리던 경기를 뒤집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토트넘은 이번 주말 아스날과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손흥민을 만나기 전에 아스날이 망해버렸습니다. 와, 정말 재미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약 3,400명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독하셔서 내가 제자를 10만 만들었다 라고 당당히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스날이 왜 졌는지, 그리고 아스날이 토트넘과 경기 전에 왜 망했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이번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스날이 홈에서 맨유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정말 뼈 아픈 패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달롯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11대 10으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끌려가서 패배를 당한 아스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총 경기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점유율 70% 먹고 슈팅 26개, 유효슈팅 7개 날렸지만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 맨유는 슈팅 7개, 유효슈팅 4개 날리면서 역습으로 이제 아스날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전반전에는 거의 팽팽한 양팀이었습니다. 일단 수비적으로 나온 맨유가 전반에 슈팅을 더 유효 슈팅을 더 많이 날리면서 전반을 압도하기 시작한 맨유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맨유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맨유는 슈팅을 2개밖에 못 날렸고, 아스날은 공격을 퍼부었지만 결국 역전하지 못했고 다시 이제 연장으로 끌려가는 아스날이었습니다. 일단 라인업을 보면서 제가 이번 경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 새벽에 토트넘과 북런던 더비가 잡혀있는 아스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은 이번 경기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거든요. 근데 아스날은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제주스, 스리톱을 내세웠고 외대고로 조르지뉴, 메리노까지 내보내면서 일단 기용할 수 있는 최강의 미드필더를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볼까요? 마갈량이스, 살리바를 내보내면서 일단은 센터백도 주전을 내세웠고요. 팀버를 내보냈고, 그리고 이 선수만 유망주 선수로 지금 한 명 빼고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이번 경기 나온 아스날이었습니다. 근데 아스날은 이렇게 풀 전력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갈량이스가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었는데 PK를 얻어낸 아스날이었는데 팀의 주장 외대고로가 실축을 하면서 일단 연장전으로 끌려갔고 연장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승부차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와, 그리고 나서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는데 일단 아스날은 선수 교체를 어떻게 해줬느냐, 일단 40분 만에 제주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이 되었습니다. 일단 토트넘에게는 좋은 소식, 아스날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스날은 계속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제주스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교체 명단을 한번 볼까요? 일단 스털링이 나왔습니다. 근데 스털링은 역시나 골을 못 넣었고, 그리고 라이스도 메리노를 대신해서 들어왔는데 일단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시작과 동시에 트로사르, 그리고 파티 등을 투입하면서 일단 전력을 다해서 이번 맨유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고 나왔던 아스날이었는데 정말 경기가 팽팽했거든요. 160분 혈투 끝에 아스날은 패배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주전 다 쓰고 이기려고 하고 나왔는데 홈에서 맨유에게 패배를 당했다. 근데 맨유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1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10명을 상대로 골을 넣지 못한 아스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로 끌려가서 이제 경기 중에 실축했던 웨데고로가 골을 넣으면서 어라? 아스날이 이기나 싶었지만 카이 하베르츠가 실축해버리면서 일단 승부차기에서 끌려서 졌습니다. 아스날은. 그래서 일단 연장 추가 시간 다 해서 일단은 120분 정도를 뛰었고요. 그리고 승부차기도 약 20분 정도 천천히 차다 보니까 아스날은 이제 160분 동안 미친듯이 경기를 뛰고도 맨유에게 패배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체력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 사기도 떨어지면서 토트넘과 경기 전에 손흥민을 만나기 전에 아스날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재미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아스날이 패배를 당해버리자 BBC는 아스날을 비난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했냐? 아르테타는 아스날의 현저한 약점을 치료하지 않아서 대가를 치렀다 라면서 BBC는 이번 경기를 리뷰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테타는 최상의 마진을 꼼꼼히 활용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한 감독이다. 하지만 아스날은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을 운에 맡겼기 때문에 침체 위기에 처해 있다 라면서 이제 아르테타 때문에 아스날이 망하고 있다 라고 도입부에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FA컵 3라운드에서 승부차기 끝에 맨유에게 패배를 당해서 탈락했는데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서 뉴캐슬에게 홈에서 0대2로 패배하는 데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였다 라면서 이제 카라바오컵에서도 졌는데 이번에 FA컵에서도 졌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살펴보면 아스날이 겪고 있는 문제와 아스날이 한 경기 더 치른 프리미어 리그 선두 리버풀보다 6점이 뒤진 이유는 모두 아르테타와 클럽의 이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테타의 영입으로 인해서 아스날은 무딘 도구로 전락했고 최첨단 기술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크고 명백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아르테타의 경기 후 패배 심정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뒤에 따로 준비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한 답은 아스날이 꽤 오랫동안 인정받는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것이다. 아르테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거부했고 대신 가장 시급하고 명백한 필요성보다 다른 분야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하면서 아스날이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없거든요. 오늘 카이 하베르츠가 가짜 9번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는데 일단 아스날은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을 꺼려했고 일단 그래서 오늘 졌다라고 BBC는 아르테타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살펴보면 이제 FA컵에서 카라바오컵에서 떨어진 아스날인데 리그에서 리버풀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된다. 근데 아스날과 아르테타는 골잡이 영입에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두 번의 패배에 대한 통계를 연구하면 문제가 크게 드러난다. 아스날은 뉴캐슬을 상대로 23번의 슛을 때렸지만 3번만 골대 안으로 들어갔고 오늘 맨유와 경기에서는 120분 동안 26번의 슈팅을 했지만 7번만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중 26번 중에 22번은 박스 안에서 슈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골대 안으로 들어간 슈팅은 7번 밖에 없었다. 아스날은 맨유와 페널티 지역 박스에서 맨유의 박스 안에서 55번의 터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에서 유일하게 골을 넣은 선수는 가브리엘 마가량이스의 슛이었는데 그것은 굴절된 슛이었다. 그리고 맨유의 달롯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맨유를 이기지 못한 아스날이었다 라면서 BBC는 아르테타가 공격수 영입을 하는데 주저했고 그런 아스날의 선택 때문에 아스날이 패배를 했다 라면서 아르테타 때문에 아스날이 이번 시즌도 망하고 있다 라고 BBC는 폭평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후에 아르테타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르테타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포지션과 관련해서 성과와 우리가 한 일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이번 경기에서 우리는 1마일 차이로 이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탈락했다는 것이었고 그것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선수들을 사랑하는데요. 저는 우리 팀을 사랑하고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고 무엇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1000경기 정도 하면은 한 번은 져야 하는데 아마도 이 경기는 그런 경기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이해하실 텐데요. 이것이 축구이고 오늘 우리 축구는 방식대로 되기를 원했지만 오늘 밤은 우리 축구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팀이었는데요.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수들을 사랑하고 선수들이 보여준 성과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더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아르테타 감독은 승부차기까지 160분 동안 혈투를 벌였는데 일단은 우리가 1마일 차이로 이길 수 있었다. 근데 오늘은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일단은 1000번에 한 번은 질 수 있다. 오늘 경기는 그런 경기였다 라면서 일단은 자기 위로를 하는 아르테타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르테타 감독도 인정을 했죠. 엄청난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160분 동안 혈투를 벌이면서 일단 아스날은 토트넘과 만나기 전에 망해 버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스날이 토트넘과 북런던 더비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날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날은 경기 일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일단 토트넘과 경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홈에서 빌라를 상대해야 됩니다. 빌라가 이번 시즌 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빌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트넘은 아스날과 경기 다음에 에버턴과 경기가 있는데 일단 경기 일정이 더 좋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솔직히 토트넘의 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뭐 베르너, 존슨, 마이키 무어를 넣으면서 양민혁을 명단 제외시켜 버렸는데 솔직히 이 녀석보다 양민혁이 선발로 나왔으면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존슨은 오늘 크로스를 다 날려버렸고 솔직히 경기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반의 평점을 6.1점을 받으면서 최하 평점을 받은 존슨이었는데 마지막에 골을 넣으면서 지금 평점을 세탁해버리고만 존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일단 포로는 주전이었고요. 그리고 드라구신 그레이는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레길론을 풀타임으로 출전을 시켜버리면서 이 자리를 일단 로테이션을 시켜준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비수마, 파페사르, 메디슨을 선발로 내보낸 토트넘이었거든요. 근데 메디슨은 확실히 이제 벤치로 밀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일단 오브리그와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아스날과 경기에서 메디슨이 선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리버풀과 경기에서 토트넘은 정말 베리바리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고 정말 많이 뛰면서 압박하고 있었고 결국 결승골을 넣으면서 메디슨 이 녀석보다는 훨씬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메디슨은 일단 아스날과 경기 못 나온다. 베리바리 주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분 정도의 파페사를 빼주면서 일단은 체력 안배를 해준 엔지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리버풀과 경기에서 파페사르가 징계를 받으면서 못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아스날과 경기는 선발일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무어, 베르너, 존슨을 써버리면서 존슨도 일단은 선발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베르너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이 녀석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엄청나게 로테이션을 시킨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부어가 걸린 것은 비수마, 드라구신, 그레이 정도만 가부어가 걸렸고 나머지 자리는 모두 로테이션을 돌린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훨씬 체력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은 누구를 교체했는지 한번 볼까요? 베리바리 들어갔고요. 솔랑키가 들어갔고 스펜스가 들어갔는데 거의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손흥민 선수와 셉세비가 일단은 연장전만 뛰었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 안배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스날과 경기 어떻게 더 토트넘이 유리해지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을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날과 경기 총 21번을 뛴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8개의 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가 체력 안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아스날이 160분 혈투 끝에 체력을 다 썼고 손흥민 선수는 체력을 안배를 받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유리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상황이 정말 재미있게 흘러간다고 할 수 있겠죠. 아스날은 토트넘을 만나기 전에 손흥민 선수를 만나기 전에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토트넘은 일단은 로테이션을 돌려면서 일단은 그냥 그 선수들이 이겨줘야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연장에 투입되면서 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1 도움을 추가하면서 이제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또 경기 감각이 올라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래서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는 토트넘이 지난 경기 홈에서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아스날을 잡을 기회가 왔다, 토트넘이 복수할 찬스가 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모든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영상 업데이트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영상 찾아서 올려볼게요.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